여러분, 목요일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도 장을 보러 갔거나 마트에 가신 분들은 물가가 비싸졌다는 걸 느꼈을 텐데, 이젠 하다하다가 아니 설탕의 배신까지? 자, 국내 식품업계가 설탕 가격 상승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세계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다른 식료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하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가 된다고 해서 뭐 쇼핑을 안 하고 여행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이 밥은 굶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슈가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식료품을 왜 체크해야 되는 것까지 두 가지 정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슈가플레이션, 이게 뭔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되게 많을 건데, 이 슈가플레이션은 설탕이랑 인플레이션을 말해. 이 세계 설탕 가격은 올 들어 매달 오르면서 2011년 10월 이후에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 설탕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체 식량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건데, 이 설탕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세계 곳곳에서 이상 고온과 폭우로 설탕 생산량이 감소가 했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를 에탄올 생산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건데, 최대 생산국인 인도는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이 설탕 수출 제한을 이어가면서 이 슈가플레이션 우려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말도 많이 나와주고 있어. 이 설탕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품 물가 상승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어.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설탕류는 즉석식품이라든지 탄산음료, 밀가루, 맥주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요식업 하는 분들이나 주부, 그리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알 거야. 얼마나 많은 거에 이 설탕이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뭐 설탕이 들어가는 빵이나 과자, 가공식품 가격이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근데 설탕값이 오르면 함께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뭐 과자나 초콜릿, 빙가루 만드는 업체들은 완제품 가격을 높일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고, 주요 생산국들이 공급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체 식당 물가도 함께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설탕 가격이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자, 이 슈가플레이션 현상은 주로 인도와 중국, 태국 등에서 설탕이 생산이 되는데, 산지 기상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설탕이 또 다른 산지인 브라질 역시도 강우량 증가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이 설탕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어. 현재로서는 식품업계 모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니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물가 안정 최우선 정책을 기조로 이 식품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당장 물가를 올려버리면 소비자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어느 정도 살펴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두 번째로 바로 살펴볼 거는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진다 이거야. 국제 설탕 가격이 치솟으면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뭐 설탕을 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많은데, 이 지난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라면이나 과자, 빵 가격 상승이 이어졌잖아. 그래서 이 식품 업체들은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이 롯데푸드 관계자는 설탕 같은 원재료는 미리 구매를 계약을 해두었지만 설탕 가격 상승세가 계속이 된다면 언젠가는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빙가업체인 빙그레도 마찬가지인데, 빙그레 관계자는 설탕이나 뭐 원재료는 미리 구입해두기 때문에 현재로서 큰 영향은 없지만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있다고 해. 안 올렸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건 화요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 대한제당이나 삼양사, CJ제일제당이 국내 제당 3사가 지난 설탕 가격을 20% 인상한 데 이어서 이달에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B2B, 이 기업 대 기업 간 설탕값을 올리기로 했어. 그래서 이 슈가플레이션으로 식품과 연쇄 인상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의 주 식료품을 또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설탕을 사용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솔직히 안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는 식료품 주로 돈을 벌어서 이제 식재료를 장을 봐야 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지.
자, 뭐 전체 물가는 안정세긴 하지만 뭐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국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뭐 외식이라든지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같이 평범한 직장인이 주머니 사정으로 뭐 아이들이 즐겨치 않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다른 물가 상승보다 더 와닿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되니까 부담감이 더 심하게 나온다는 말도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식품업계도 참 고민이 많을 거야. 왜냐면 계속된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식료품에 주목하라야.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식료품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근데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알 건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료품 가격의 채소나 뭐 과일 같은 신성식들도 냉동 제품을 찾는 소비가 되게 많아졌어. 이 밥상 물가의 접신호가 이제 커진 건데, 이 채소 가격도 오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수요가 늘었다고 해. 그래서 이 냉동 채소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 찌개용 볶음밥용 등으로 손질돼 나오고 보관 기간도 생물보다는 길기 때문에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 그리고 뭐 돼지고기도 가격이 오르면서 뭐 냉동 삼겹살로 향하는 손길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이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도움이 조금 되겠지. 그래서 관련주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짚어주도록 할게. 자, 이거는 이제 콜라를 사랑하는 남자 워렌 버핏인데, 여담으로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 디저트를 먹고 콜라를 마실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고, 인생에 1년 정도를 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콜라를 정말 좋아하는 이 워렌 버핏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코카콜라를 찾을 수밖에 없고, 오레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레오를 찾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외에 대체물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워렌 버핏은 바로 이 대체물이 없는 것을 노린 건데, 이 물가가 상승할 때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업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격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결정력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갖춘 제품이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기업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게 될까? 나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이게 대체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그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줄 수는 있어도 꾸준한 구매로 인해서 매출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코카콜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재 화폐제도의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속한다고 판단을 한 거고, 우리 식료품 관련주에서도 필수 소비재 이런 게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공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자, 식료품들은 대표적인 내수주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 성향이 되게, 뭐 여행 안 가도 돼, 차 안 사도 돼, 쇼핑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하지만 밥은 먹어야 되잖아. 나도 진짜 밥 없이는 못 사는데, 솔직히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굽는 거, 밥 굽는 거는 진짜 서럽거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는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판매가 인상 등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산업군으로는 필수적인 소비재인 식료품, 그리고 다양한 원자재 가공 등의 사업이 있으니까 주목해보면 좋겠지. 그래서 식료품주로는 뭐 주류라든지 음료, 커피, 육아용품, 밀키트, 스낵, 라면 정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라면 얘기인데, 육개장 사발면을 아메리칸 사모아 사람들이 주 1회씩 먹는다고 해. 이 K푸드가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 K라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가성비와 맛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라면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라면은 이 카테고리 자체로 해외 소비자의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해외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국내 라면 업체들은 K컬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해. 뭐 기생충의 짜파구리라든지 오징어 게임의 사막라면, 그리고 BTS 지민이 즐겨 먹는다는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글로벌 관심이 증가했던 부분을 마케팅 쪽에서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슈까지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가 오는 18일 재연장을 앞두고 있는 흑해 곡물 협정이 러시아가 입함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어. 그래서 최근에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에 나와주기도 했는데 이 흑해는 우크라이나 곡물 대부분이 운송되는 핵심 해상 수출로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해마다 4,500만 톤의 곡물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가 차단된다는 것은 이 국제 곡물 시장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최근에 사료주들 많이 움직였지.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식료품 관련주야. 슈가플레이션 수혜주로는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첫 번째 대한제당인데,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하얀 설탕, 갈색 설탕, 흑설탕부터 해서 이 쌍배당, 콜라당, 미세당, 미분당에 각설탕, 자일로슈가, 올리고슈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설탕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CJ 제일대당. 이 백설이 CJ 제일대당 브랜드고, 그 외에 뭐 다시다, 비비고, 스팸, 해찬들, 햇밤, 사무어묵 등이 모두 이 CJ 제일대당 브랜드야. 그리고 세 번째는 삼양사인데, 삼양사의 식품의 주요 상표로는 큐원, 그리고 네 번째는 대상홀딩스. 국내 대표적인 식품 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뭐 순창 고추장이라든지 미연을 판매하고 있고, 대표적인 김치 브랜드인 종갓집도 판매를 하고 있어. 자, 다들 아는 기업들이 되게 많지. 식품 관련주로는 오뚜기, 농심, 혜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오리온, 빙그레, 삼양식품이 있고, 과자나 음료 가격이 또 오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설탕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계속 고려는 해볼 부분이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리고 다음엔 대두, 사료나 농업, 비료, 농기계 관련주인데, 뭐 고려산업, 누보, 대주산업, 한스토리, 한일사료, 한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관련주들은 전 세계 식량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뭐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제가 편도섬염에 걸렸어가지고 저번 주에 아직 목이랑 코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숨이 헐떡헐떡 거리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슈가플레이션의 수혜주들은 주가가 지금 되게 가파르게 올라 있어. 왜냐면 관련주들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되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식료품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쏙쏙 들어오지 않냐고. 그래서 이 뭐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제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니까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상 물가는 언제든 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물가가 올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주들은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 뭐 중장기 관점으로 길게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많이 어렵고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계좌에 정말 속상한 분들이 많을 텐데,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계좌도 어떻게 한 계절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 상황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너무 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만날게요.